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연이 끊긴 아빠가 술 먹고 문이 부서져라 쾅쾅 두드린다는 글을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흔한 케이스거든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정말 깝깝하실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는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지금 법이 너무 미진한 관계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놀고 있는 관계로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진짜 국가가 할 일을 그냥 개인한테 다 떠넘겨 버리고 지금 방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3살 군대를 다녀온 대학생입니다. 좀 긴 글이 될 텐데 읽어주세요. 23년 4월 6일 목요일과 오늘이네요. 오늘 새벽 2시 소음이 나서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보니 아빠가 술에 취해서 문을 꽝꽝 두드리고 있었어요. 요까지가 지금 오늘 상황인데요. 그 전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2014년 이혼했고요. 뭐 나머진 이야기는 읽어볼 필요도 없죠. 엉망진창인 거고요. 그래서 남동생하고 이분하고 어머니가 이사를 왔고 아빠에게 집을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살았대요. 근데 어떻게 한번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집을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1년에 한 번꼴로 만남을 가졌고 이혼한 이래로 지금까지 아빠는 엄마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 재결합하자 등등의 문자를 보냈고 어머니는 미쳤냐 등의 강한 어조와 말투로 문자를 차단하시고 정신 차려라 등등 이렇게 대응했답니다. 이게 대응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2년 어느 날 11월 11시쯤 누군가 노크를 해서 누구시냐 물어보니 아빠였고 찾아온 이유는 엄마를 한번 봐야겠다는 거였답니다. 같은 시각 어머니는 회식을 하고 있었고 집에 오는 상황이었는데 아빠는 엄마가 올 때까지 안 갈 거라 했고 그냥 집에 들어왔단 얘기죠. 이미 아버지가 집에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설득해서 이제 내보냈는데 그때 큰 실수를 또 했어요. 저와 제 동생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연락을 하고 지내자고 말하며 일단 상황 마무리했습니다. 이 뭔 얘기냐면 집안에 들어와서 안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엄마가 곧 들어올 텐데 난리가 날 게 뻔하니까 이 아드님이 내 전화번호 줄 테니까 일단 나가라 이렇게 달랜 거예요. 근데 너무 두 번째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후에 아빠에게서 문자로 한번 밥을 먹자 연락이 왔고 제 동생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동생은 계속 뭐야 안 된다고 했단 얘기고요. 그러자 아빠는 저희에게 나쁜 새끼라고 욕을 하고 문자로 먼저 하고 욕도 하고 동생에게 막 그랬대요. 근데 무시했답니다. 뭐 무시하는 거 잘한 거예요. 이것이 배신감과 서운함으로 찾아오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서운하고 배신감이 느껴지지만 그건 누구 잘못이죠? 예,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잘못이에요. 자녀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죄책감을 너무 갖지 마세요. 냉정하게 대처하셔야 돼요. 자녀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책임감과 죄책감을 가지면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거 갖지 마세요. 자녀분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선택한 삶이고 아버지가 책임질 일입니다. 절대로 자녀분들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후로 어느샌가부터 술에 잔뜩 취해서 어머니에게 술 한잔 하자 문자 보내고 답장하지 않으면은 거친 어조로 답장을 하고 전화를 10통 20통 걸습니다. 엄마는 당연히 무시하고요. 예, 지금 엄마처럼 하셔야 됩니다. 꼭 다 잠든 새벽에 찾아와서 1시간 내내 정말 문이 부셔질게 치고 저와 내 동생 이름을 부르던가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립니다. 1년에 두세 번씩 한 세네 달 간격으로 찾아옵니다. 문을 쾅쾅 칠 때 정말 화가 나서 당장 문을 열고 쏘아붙이고 싶지만 상대는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닌 것을 알기에 그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니라 생각하여 그냥 혼자 문을 치다가 지쳐서 갈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으로 여태껏 대응을 해왔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하신 거예요. 또 잘못 물리적 충동을 하여 제 인생이 날아가러 갈까 걱정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절대로 물리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옆집에 다 들릴 만큼 문을 세게 치고 소리를 질러 동네 창피하고 옆집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 더 이상 이대로 놔둘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머니가 일을 해야 되는데 수면에 방해가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십니다. 그다음에 아빠에 대한 악몽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 잠꼬대 하십니다. 옆집 사람들도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것 같고 문 쾅쾅 두드리고 녹음해놨다. 경찰서에 가정폭력 진술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놨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아빠에게 연락하여 지금껏 가만히 있었지만 이거 주거 침입이고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할 것 같아 협박을 하겠다는 얘기를 쭉 썼습니다. 음, 경찰에 신고할까도 했는데 엄마가 경찰서 가서 진술해야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뭐 안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쭉쭉쭉 얘기 나오는데 저는 군대 갔다 왔고 운동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아빠를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 예, 제압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나서지 마세요 절대로. 왜냐면은
아들을 고소하게 될 겁니다. 일부러 자기가 넘어지고 자기가 자해를 한 다음에 아들이 그랬다고 신고 들어갈 거예요. 고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동생은 군대를 갔고 어머니는 의지할 곳이 저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인 조언 해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 보면은 최악의 상황에서 이혼을 했는데 환자가 아버지가 술값이 떨어질 때가 되면 찾아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띄엄띄엄 연락이 없다 갑자기 막 찾아온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본인이 술값이 많으면 집에 찾아옵니까? 안 와요, 절대로. 술 마시고 여자들 끼고 놀러 다니러 바쁘지 언제 집에 찾아옵니까? 안 옵니다, 절대. 근데 지금 찾아왔다는 얘기는 술값이 떨어져가지고 코너에 몰렸다는 뜻이에요. 이때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협박도 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지금 정말 정말 잘못하신 게 아까 집에 들어오게 했다는 거, 전화번호를 줬다는 거. 그럼 거꾸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빨리 이사를 가시고 모든 전화번호 싹 다 바꾸는 겁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못할 정도로.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근데 요즘 뭐 경기도 안 좋아서 이사를 못 간다든가 직장을 옮길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법적으로 접근금지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올 때마다 무조건 계속 경찰 연락해야 돼요. 아주 경찰서 직원들이 지겨울 정도로 연락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경찰관들이 안 오겠다 하면 민원을 인터넷으로 민원 넣겠다라고도 얘기하셔서 경찰들을 무조건 부르셔야 돼요. 이것을 무한반복하셔야 됩니다. 10번, 20번, 30번, 40번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것도 만약에 안 될 때, 쉽게 말해서 법도 무시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경찰관 눈을 살살 피해서 왔다가 바로 사라지고 왔다가 바로 사라지고 이러면은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책이 없어요. 그때는 물리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아들이 쓰면 안 되고요. 다른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왜냐? 알코올 중독 환자는 강자 앞에서는 불쌍한 척 연극을 하고요. 약한 자 앞에서는 아주 잔인하고 비열하게 변합니다. 사이코패스랑 똑같아요. 자기에서 인격장애자 이런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대처를 냉정하게 강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강하다는 거는 뭐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고 애원하고 막 그런 게 강한 게 아니라 무덤덤하게 차분하게 아주 차갑게 대처하시는 게 더 무서운 방법입니다. 예, 만약에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치료를 받으면 좋겠지만 이미 다 이혼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다음 자녀들이 다 크신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가정을 합친다 이런 건 제가 봐서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빨리 이사 가시고 전화번호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